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배영희 인사드립니다.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고요. 중간에 공무원 그만두고 KT 넘어갔다가 KT 엄청 명예퇴직 많이 했죠. 40살에 퇴직당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제가 20대, 30대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 애기 키우고 뭐 이렇게 저 못 돌보고 그러면서 퇴직하고 의사가 저를 못 고친다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저를 고치려고 이것저것 대체하기니 뭐며 막 뛰어다니다가 43세 유산화를 만났어요. 2003년에. 그래서 유산화 17년 동안 유산화 제품 먹었고요. 먹고 지금은 거꾸로 제가 3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요. 안 아파요. 네, 그런 연유로 이제 제가 유산화를 만났고 오늘은 이제 영양에 대한 특강을 해주라고 이제 의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유산화 만나서 지금 RTS 오늘이 주 7주차잖아요. 여태까지 뭐 배우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고 전부 사업적인 거예요. 전부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메인 툴이 뭐예요? 영양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유산화를 사업으로가 아니라 제품으로 먼저 만났다. 손 좀 들어보세요. 네요. 되게 많네요. 나는 제품이고 뭐고 그냥 사업으로 딱 선택을 했다. 안 되신 분도 계시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사업을 하던 제품을 먹던 이 영양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면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좀 난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왔다든가 아니면 영양 강의라든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제품은 어디 좋고 들었지만 저는 아까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도 저는 건강 전문가예요. 건강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강의는 책에도 있고 계속 앞으로도 더 들으실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노하우, 왜냐면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만나자마자 이 제품 어디 좋고 이 제품 어디 좋고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먼저 밑밥 깔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멘트를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갈 건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죠? 오늘 저는 PT는 안 쓸 거예요. PT 안 쓰고 그냥 판서를 쫙 하면서 한번 그동안에 안 들었던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건강이 뭐예요? 안 아픈 거. 그죠? 그래서 WHO에서 요즘에 지금 어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할 정도의 다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번에 코로나 나왔던 분이 코로나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분은 걸리긴 했으되 아마 면역이 조금 더 올라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내가 면역이 높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정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는 아프다고 하면 이 육체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퇴직당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지막에는 몸이 망가지고 이게 다
엮여 있지 어느 하나가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무나 잘하는 거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에게는 큰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를 짚어줬을 때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나 더 있어요. 잘 풀고 이것까지 되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에요. 적당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죠. 저희 딸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이 쫙 빠졌어요. 충분히 영양을 섭취를 안 하니까 갑자기 젊은 아이가 늘씬한데 당뇨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유산화 해독하고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24시간 근무를 한다거나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비행기에 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균형 잡힌 영양이. 우리는 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균형 잡힌, 특히 유산화는 이 용어가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많이 쓰셔야 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셨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 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셨냐? 두통이 오면 펜자. 그렇죠. 또 뭐죠? 얼마 전에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잔탁 약국 가서 그럼 사 먹었죠. 펜자를 10년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갑자기 식약청에서 치매 원인이 거기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죠. 잔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거 판매 중지 막 이렇게 내렸죠. 왜냐? 위에서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위산이 못 나오도록 막는 약이에요. 위산이 안 나오니 평생 약으로 대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약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대증요법이에요. 증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가 몸이 아프면 나 아프다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신호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는데 두통도 여러 가지예요. 원인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원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원인은 놔둬버리고 싹 증상만 없애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 통증의학과 가서 통증만 없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왜 통증이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늘 앞머리가 막 아파요. 앞머리가 아픈 거는 위가 늘 안 좋으신 분이에요. 위 때문에 우리 멀미나면 어때요? 막 눈이 쏟아지려고 아프죠.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럼 뭐 드셔야 돼요? 유산화에 알로에지. 그쵸?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오면 고객들하고 상담하기 되게 좋겠죠. 오늘 그 비법을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체요법이에요. 이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중국에 우리 그 동양의학 이걸 되게 좋아해요. 한의학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얘가 이상하게 배척을 하고 있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요법은 그럼 어떤 게 대체요법인지 미리 조금 알고 진행을 할까 해요. 첫 번째는요. 영양요법. 대체요법의 50%는 영양요법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병도 없애는 거죠. 그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영양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침술료.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죠. 뭐 치매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몸이 틀어졌으면 카이로프라틱을 한다든가 몸체도 본다든가 뭐 귀, 수지침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몸을 케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먹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사람이라고 해요. 예, 사람이에요. 제가 우기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리더님이 내가 몸이 아팠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럼 어디 가요? 내과. 예, 내과에 가셔서 조사를 하죠. 예, 위가 안 좋은가? 예, 예, 기관을 조사하는 거예요. 위가 안 좋은가? 장이 안 좋은지 조사했어요. 그랬는데 조직에 뭐가 이상이 있대요. 위장을 뭘로 찍었어요? MRI나 CT를 찍었더니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자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조직을 떼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목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제가 아는 그 내과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게 임파성 결핵 같대요. 제가 제 증상이. 그래서 이 옆에 가가지고 이제 외과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오래요. 갔더니 여기를 그냥 무조건 누세요. 그래도 여기서 살점을 뚝 뜯었나 봐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침대에 싹 내려왔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요. 저 팔 안 올라가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 책임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오십견이래요. 네. 네, 제가 의사하고 어찌 싸우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고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떼서 봐요. 이 조직을 떼서 본다는 건 뭐예요?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봤어요. 세포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 세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세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 우리 몸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수많은 저는 한 60조개 좀 넘는 60조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면 한 100조개 정도는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세포예요. 좀 덥지 않아요? 예, 조금 여기를 그래서 세포는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 세포는 어떻게 살아요? 세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식사죠. 음식이죠. 그죠? 네,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먹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겠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흔히 잘 먹는 우리 밥이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들은요. 대량 영양소라고 배웠어요. 대량 영양소. 여기에서 뭐래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대요. 그래서 늙으면 뭘로 산다고? 밥심으로 산대요. 예,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자, 그 밑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미량 영양소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남자분들도 배우나요? 안 배웠나요? 네. 미량 영양소예요. 근데 이 미량 영양소는 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얘를 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태우는 영양소라고 배웠어요. 그죠? 얘를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밥이고 얘는 반찬이라고 하면 얘가 태우지 못하면 정체가 걸려서 그냥 여기가 쌓여 있는 거죠. 쌓이면 뭐가 돼요? 비만이 되고 대사를 못하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근데
이 탄수화물은 바로 영양소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효소들이 있어요. 얘들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식사를 빨리 하시는 회사 오너세요. 네, 대충 이해되시나요? 엄청 빨리 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빨리 먹는 것 때문에 많은 몸이 이제 회복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 습관을 못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침으로 깨물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어져 나와요. 아밀라제. 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지고요.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 아밀라제를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근육으로 보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 떨어지면 병원 가서 뭐 맞는다? 네, 포도당 저 많이 맞았어요. 직장 다닐 때 힘들면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이렇게 직장에 휴게소 들어가고 막 맞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자 요즘에 딸기가 원래 5월이 제철이에요. 제가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5월이면 딸기가 늘 제철에서 노지에서 성장했던 딸기예요. 5월이면 광주 5월 뭐가 생각나시죠? 5.18이 생각나죠. 5.18 때 딸기가 광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다 길에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지금 딸기 5월이 제철 아니에요. 4월. 1년 12달. 제 고향이 담양인데 담양 가면 담양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딸기예요. 서울에서도 별로 잘 안 보여요. 큰 백화점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1년 12달 딸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하우스. 하우스에서 그 안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물로만 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만들어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봄동 배추 있죠. 봄동 배추가 왜 좋아요? 걔는 그냥 밖에서 커요. 납작하니.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 캐러 다녔어요. 혹시 시골이 고향이신 분 이해되시나요? 네. 보리 캐러 다니는데 보리를 좀 밟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겨울에 보리 잘라서 된장국 끓여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요? 보리도 하우스에서. 그래서 영양이 없을 뿐더러 식이섬유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싸져요. 자, 그리고 물이에요. 자,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제가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물만 잘 먹어도 이 사람은 병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늘 물어봐요. 저도 제품을 저 어디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의사도 아닌데 우리 제품 이거 먹고 그거 안 합니다. 물어봐요.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나요? 그 물을 무슨 물을 드시나요? 커피? 무슨 녹차? 뭐? 커피나 녹차나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이뇨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소변으로 빼내는 물이 1.5에서 2리터 정도 되는데 내가 그냥 물로 2리터를 먹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어느 정도 특히 변비가 있으시다. 이분은 100% 물 때문에 변비 왔어요. 근데 물만 들여도 이분은 변비 해결이 안 돼요.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7대 현대인의 영양소, 7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배우셨죠?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세포로 돼 있는데 이 세포가 이러한 영양소를 주어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이버 막 봤더니 우한에서 막 뭘 태웠죠. 그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온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오염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또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냐? 세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고 장운동하고 위운동하고 할 때도 전부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공장이 가동을 할 때는 찌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활성산소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네, 나쁜 거야. 이 정도는 아시죠? 제가 활성산소를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몸은 세포가 이렇게 전자가 꼬리가 2개 달렸어요. 네, 꼬리가 2개 달려서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우리 그 이봉주 선수인가요? 육상 선수? 되게 젊은데도 전 60 넘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공기 중에 5% 있는 활성산소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얼굴이 늙은 사람처럼 공기를 많이 둘러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심호흡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꼬리 전자가 2개인 이 세포가 활성산소가 딱 오면 꼬리가 하나 잘려요. 네, 꼬리가 하나 잘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가 면역들,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개 달린 이 세포를 얘가 공격을 해요. 뺏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군대 안 가봤지만 군대에 뭐 가면 모자를 서로 이렇게 하나를 적게 주면 화장실 가서 모자 이렇게 뺏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 꼬리를 하나 채워야 되니까 다른 애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다 깡패가 돼서 내 거 뺏긴 그 꼬리 하나를 찾으려고 서로 온몸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뭉쳐요. 그게 깡패세포 집단이 돼요. 이 깡패세포 집단이 3년에서 5년쯤 가면 당신 암입니다.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네, 깡패세포 덩어리예요. 이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못 뺏어가게 깡패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네, 항산화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꼬리 잘린 애한테 항산화제를 먹으면 꼬리를 가지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6개 정도의 꼬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너 하나 가져? 그럼 뭐를 해요?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암 환자들이 우리 영양제 먹으라 하면 저기 암세포는 싸나와요. 암세포는 이렇게 아무 혈관이나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양을 다 뺏어가요. 예, 되게 싸나와요. 그래서 이 비타민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단백질, 우리가 제 실제 있는 얘기예요. 예, 암 환자가 개고기, 짱어 이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백혈구가 갑자기 확 생겼어요. 왜냐 이분은 백혈구를 만들어내야 다음 항암제를 맞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백혈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나고 나니까 항산화제를 막 먹어서 어떤 원리를 이용했냐, 이 단백질이나 그런 영양제를 먹었더니 암세포가 먹고 막 커졌어요. 근데 항산화제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방금 말씀드렸죠. 이 꼬리 잘린 애가 이 항산화제가 오면 얘도 먹어야지 덜커덕하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예요? 공격을 못하도록 꼬리를 다 달아주는 거예요. 네, 열심히 먹었는데 꼬리를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암세포가 없어지는 걸 실제 병원에서 확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그냥 영양제하고 항산화제는 다르다. 예, 그래서 한 6대 1이죠. 내가 항산화제가 6개의 꼬리를 갖고 다니다가 다 주고 하나 남았어요. 근데 주인이 또 다른 항산화제, 다양한 항산화제를 먹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또 주면 또 생겨요. 그래서 늘 이랬는데 유산화에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자, 얘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인셀리전스는 뭐냐면 세포가, 셀은 세포예요. 세포 안에 인이죠. 예, 그래서 세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능이 생기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인셀리전스 기술은 세포 자체를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합니다. 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에서 명령을 해요. 자, 지금 발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우리는 뇌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이죠. 근데 파킨슨이 걸리면 이 세포하고 세포가 서로 신호하는 교신이 끊어져 버려요. 네, 끊어져서 명령 없는데 발이 막 움직여요. 엄청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신호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몸의 60쪽의 100쪽의 세포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전부 신호를 받고 움직여요. 예를 들어 내 주인이 지금 밥 먹으니까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와. 그러니까 분문 너 빨리 열어. 그럼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닫아. 분문이 안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 안에 있는 위산이 다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겠죠.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근데 인셀리전스 기술은 세포에다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아까는 여긴 6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포 자체가 똑똑해져서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 있는 이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세포 자체가 엄청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이게 시들시들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에서 제가 양파를 얘기 잘해요. 자, 양파가 썩을 때 한꺼번에 다 썩어요. 네, 겉에서부터 썩죠. 그래서 썩었어도 우리가 다 떼내고 속에 거 가지고 요리하죠. 네, 그거 물에다가 넣어놓으면 다시 크지 않을까요? 네, 뿌리 나고 크죠. 그죠? 네, 양파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온전하게 있지만 나머지들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없애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면 이 세포에서 얘는 똑똑하니까 놔두고 나머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똑한 애를 다시 원래 양파를 만들듯이 똑똑한 온전한 세포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게 인셀리전스 기술이에요. 아까는 1대 6이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자 나눠줘 이렇게 했던 것이 1대 100이 됐어요. 세포 하나가 들어가서 100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다시 새롭게 생겨내 버리는 것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저는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 혼자 상상을 했어요. 아, 이 양파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좀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세포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병을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고,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활성산소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다 정리가 좀 됐어요. 저녁 시간이라 졸리시나요? 아니요. 네. 네, 졸리면 제가 잠을 한번 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도 건강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귀는 우리의 몸이에요. 손은 제2의 뇌예요.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것이 뇌예요. 자,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우리 세포도 똑똑하게 만들었으니 내 뇌도 똑똑하게 만들어 볼게요. 발은 뭐예요? 제2의
같고요. 아기가 거꾸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졸리면 저 이 강의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쭉쭉 잡아 당기세요. 귀에 뒷볼을 누르면서 잡아 당기세요. 눈이 갑자기 확 커져요. 운전하다 졸리신다. 전국을 뛰어다니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귀를 괴롭히세요. 그러면 눈이 떠져요. 커져요. 그게 이제 눈자리를 여러분들이 짚어낸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전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영양제가 아까 이런 이유로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 중요해. 이거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도, 학습지 회사도, 또 뭐 어떤 회사도 전부 다 뭘 만들어요? 네, 비타민, 미네랄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일일 영양 권장량, 일일 식이 권장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일일 영양 권장량이 있고, 자, 최적 영양량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배경을 알아야 그분이 나 먹고 있어. 뭐 이거는 100%네? 니들은 어떻게 비타민 B12가 4160%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세요? 네,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는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일 영양 권장량 언제 생겼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 미국에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기본적으로 아파서 쓰러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을 하는데 그래야 식단을 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하자. 그래서 일일 영양 권장량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나라는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의료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침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 없어졌어요. 다 서양의학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예, 지금은요 우리가 치료도 있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예방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일 영양 권장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이러한 영양소들이 들어왔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힘이 커요? 사자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무슨 영양제 먹고 나서 이랬어요. 그냥 의과대학에 기본적으로 교양 과목 정도만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일 영양 권장량이 언제부터 이제 막 급격히 바꾸기 시작하냐? 2003년 7월 14일 이후부터 이제 우리 식약청의 기준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올라갔어요. 하루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끼에 235칼로리를 먹어야 한다. 그것도 200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기준을 너무 높게 갖고 왔어요. 그 식약청이나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 스크린 쿼터제 이거 해가지고 영화인들이 막 시내에서 피켓 들고 영화 배우들이 그랬던 적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후에 영화가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돼서 어떻게 됐죠? 기생충이 막 다 세계 영화를 휩쓸잖아요. 그 후에 우리나라 영화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가 전 세계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의 영양제가 어떤 회사들은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걸 먹어야지 왜 미국 걸 갖다 먹어.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약회사가 약을 우리나라 약으로 만들지 않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국에 있는 기술 갖다 써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전에 왜냐면 하나 임상을 끝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대요. 한미제약이 엄청 주가가 떴다가 그게 하나 문제 생기니까 확 가라앉은 거 아시죠? 예. 그런 정도로 예, 이때서부터 우리 식약청의 기준이 막 이것저것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선 헬스 사이언스는 한국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일 영양 권장량이에요. 근데 아직도 2005년도에 한번 바뀌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최적 영양량은 뭐냐? 여러분이 서플리먼트 사판에 이게 설명이 나와요. 최적 영양량은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온전하게 살려면 최적 상태의 영양량으로 예,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RDA라고 그랬고 여기는 RDI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 마무리에 뭐라고 나오냐? 현재는 RDI의 수준도 약합니다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고객들을 모르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한 방에 휘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일일 영양량의 차이고요. 자,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규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종합 비타민을 어떤 규정으로 골라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양제를 하루에 50여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50여 가지의 영양을 들어와야 내 세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는데 50여 가지 영양소를 어찌 먹어요? 못 먹죠. 덜어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 뭐 셀레늄 같은 경우는 한 땅에 셀레늄이 없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현재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여 가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까? 근데 이 다양한 영양소가 무조건 다 많으면 좋을까요? 네, 아니죠. 자, 균형이 잡혀야 돼. 아까 제가 균형 얘기했죠. 네,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와야 내 몸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A와 철분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넘치면 어떻게 돼요? 간에 가서 축 처져버려요. 어린아이는 철분이 조금 많은 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엄청 중요하고요. 자, 아연과 구리는 10대 1이 되어야 된대요. 이걸 맞춰서 먹어요. 나 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맞춰요? 네, 맞추실 수 있나요? 못 맞춰요. 또 얼마 전에는 칼슘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은 1대 2여야 된대요. 2대 1이었죠, 그죠? 네,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 1이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쭉 다 해보니까 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플리먼트 4판에는 2대 1로 나왔고요. 그래서 6판에는 다시 그 규정이 아니래. 1대 1이어야 된대. 라고 다시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유선 헬스 사이언스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1대 1로 미리 바뀌었어요. 늘 앞서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근데 자, 균형 잡혔어요. 근데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전혀 효과가 없어. 아까 일일 영양 권장량으로 들어가면 내 몸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픈 사람이 이 영양제 한 번도 안 먹었던 사람이 그거 먹고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건강이라면 이 사람은 바닥이었어요. 안 먹어서 요만큼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양제 여기까지야.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 먹었어요. 요만큼. 거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선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은 가장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나는 50년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 그 얘기를 마일렌츠 박사님은 산꼭대기에서 하셨다고요.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계기가 있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생체 이용률이에요. 내 몸에서 쓰여야 돼요. 흡수가 되냐 안 되냐.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근데 뭐 먹었냐고 엄마한테 막 다그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장을 봤더니 요만한 게 있어요. 장애가. 뭐 먹였어요? 영양제 먹였어요. 이 아이가 영양제가 이 장 속에서 풀어 헤쳐지지 않고 배 막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뭐예요? 흡수가 안 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영양제를 나 영양제 먹었어. 난 괜찮아. 나 안심하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몇 년 먹었다고요? 17년 먹었어요. 예. 근데 안전하지 않다면 저는 이미 병원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A와 철분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언론은 어떻게 얘기하냐. 자, 비타민 A가 들어있으면 안 된대 라고 전문가는 말했어요. 근데 TV에서는 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비타민 먹으면 안 된대. 예, 이렇게 방송을 한다니까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럼 그 국민들은 비타민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 이 안전성은 비타민 A와 철분 때문이에요. 예, 제 4년 된 고객이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먹었는데 3개월 먹고 바꿔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잘 드시다가 갑자기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다다다닥 다 보냈어요. 뭘 보냈을까요? 예, 우리 내 몸 살리기 프로그램부터 그 내 몸 살리기 프로그램 뒤에 전부 우리 그 오지 박사 인터뷰 쫙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 이거 전부 보내고 서플리먼트 보내고 중앙일보 게재 싹 보냈어요. 답이 어떻게 왔냐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예, 그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그분한테 이것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고객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영양제를 고객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스폰서님 당뇨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계속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이게 좋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그냥 쉬워요. 쉬워야지. 저는 전문 용어 잘 안 써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찌됐건 근데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봤기 때문에 요런 걸 알아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열매도 시들시들 잎사귀도 시들시들 해요. 그러면 만약에 농부시라면 이 열매하고 나무를 한꺼번에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영양을 줘야 되죠. 그죠? 어디다 줘요? 어떤 분은 여기 열매에다 줘야 돼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전 이걸 물어봐요. 그냥 재미삼아서 당신이 만약에 농부라면 이거 한꺼번에 살리려고 뭘 하시겠어요? 물어봐요. 할머니한테도 물어봐요. 할머니들이 답을 제일 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물 줘야지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디다가? 땅에다 줘야지 뿌리에다.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무가 아니라 얼른 사람으로 바꿔요. 자, 이게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내가 배가 아파요. 내가 두통이 일어났어요. 내가 변비가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두통이 오니까 아까 펜잘 드셨죠. 변비가 오니까 지금 제 고객 한 분은 수년 동안 변비약을 드셨어요. 변비약을 드시면 드실수록 변비를 고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아까 소화가 안 돼서 배 아프니까 뭐 한다고요? 그렇게 약을 갖다가 드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 몸도
다 엮여 있어요. 내가 밥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 위에서 다시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화학공장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변비가 심해서 이 독이 피를 타고 뱅뱅 돌다가 머리까지 왔어요. 변비 심하면 두통 일어나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 병의 원인이 변비였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유기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 먹고 약 주세요 해서 먹었어요. 근데 시골에 지금 어머니들 집에 계신 어머니들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들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돈 하나도 없이 병원에 가면 약을 이만큼 받아오세요. 네, 저희 어머니 약 중독으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의사가 준 거니까 제가 드린 영양제보다 의사가 준 그 약이 훨씬 믿음이 가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약을 한 주먹씩 드셔요. 근데 몸은 점점 약으로 살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쓰러지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버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골골거리고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17년 반이에요. 17년 동안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하셨죠. 여태까지 아프게 가셨잖아요.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유산화 제품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보면 홍해걸 기자하고 여에스터 부부인 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의 영양학을 많이 가르쳐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걸 찍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비타민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비타민, 미네랄, 칼슘, 항산화제. 한국 사람들은 1번으로 오메가3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얘기하세요. 그랬죠. 예. 오메가3는 왜 그러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 문화가 짜고 혈관 질환을 되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비타민, 미네랄, 칼슘, 항산화제는 어디 들어있죠? 예, 헬스팩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마이렌츠 박사님이 최적 상태의 영양량으로 아예 만들어서 놔뒀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먹으래요. 그래야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먹으라고 옵티마이저라고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유산화는요 이 그림에 맞춰서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제품이 타 회사에 에이모 회사에 한 50만 원어치 정도의 영양 함유량이 여기 들었다면 뭐에 이거 드셔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비싸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면 하나도 안 비싸요. 혹시 젊은 분들 많이 그런 얘기하죠. 가성비. 예, 그죠. 내가 12만 원 투자했는데 하루에 커피값 한 잔을 투자했는데 내 몸이 완전히 날아가면서 일을 평상시 2배로 할 수 있다면 예, 저는 저녁 6시 넘어서는 못 돌아다닐 정도로 몸이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몸이 집에 들어가면 구들장으로 제 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머리 끝까지 온몸이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방법이 없어서 찬물에 앉아보고 식초물에 앉아보고 소금물에 앉아보고 그런 세월을 살다가 약이 없으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를 건 10년이 넘도록 먹고 신장이 망가져버린 거죠. 지금도 저는 가끔 신우신염 오면 무리하면 신우신염 오니까 쉬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은 저한테 약이 없어요. 쉬셔야 돼요. 휴식입니다. 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요? 스테로이드 제제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설명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해주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헬스팩은 기본적으로 드시고, 자, 기본은 건물하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셀센셜즈예요. 네, 맞나요? 셀센셜 갑자기. 네. 셀센셜즈는 비타민, 미네랄, 뭐 많이 먹고 있는 A사의 더블X,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가 유산이멀즈 있죠. 근데 여기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있고 7가지 밝혀지지 않은 그냥 천연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알 수 없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7가지만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더 많은 영양소들이 여기 있을 건데요. 셀센셜즈나 유산이멀즈나 똑같이 들어있어요. 단지 함량만 다를 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먹는 영양제에도 셀레늄이나 이런 게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이멀즈는 어린이 영양제다. 어린이 영양제인데 제가 몸이 약하거나 헬스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몸이 약한 분이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드려도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헬스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헬스팩은 자 어디까지냐, 얘가 들어있고 아까 비타민, 미네랄, 칼슘,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 몸 전체에서 요만큼을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헬스팩 하나 가지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옵티마이즈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찾아서 한 개 한 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제품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타사의 제품과 우리 유산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 뭐가 다른지, 칼슘이 똑같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쵸? 예, 그런 것들만 설명해 주신다면 유산화를 먹지 다른 걸 먹지 않죠. 예, 왜냐면 일단은 사업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매출을 끊었어요. 근데 뭘 끊었어요? 해독을 한다고 무조건 해독 이렇게 다 해. 예, 그거보다 그렇게 해독 좋아요. 일주일은 해독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너한테 필요한 거를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묶어가지고 시간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실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아까 계통이라고 그랬죠. 자, 심혈관계. 예, 심혈관계는 뭐예요? 예,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헬스팩은 기본으로 내가 먹을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뭐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심혈관계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심혈관계는 종류가 심장이 있고요. 네, 심장에서 피를 혈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혈관으로 이것도 지금 심혈관계죠. 예. 근데 이 혈관 안에 뭐가 돌아다녀요? 피. 혈액이 있죠. 혈액은 뭐예요?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온 몸에다가 공급해 주는 게 혈액이에요. 예, 혈액은 그냥 산소하고 영양이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내 산소가 안 들어가면 두통이 와요. 왜요? 산소가 안 들어갔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그러니까 두통 환자들은 늘 혈액순환이 머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뭐 드셔야 돼요? 네, 오메가3를 열심히 드셔서 피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금방 답이 오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혈액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늘 우리 몸에는 염증이 있어요. 예, 염증이 있어요. 뭐 어디가 있던지 다 염증이 있어요. 아까 장에서 온몸에 염증을 갖다 날라줄 때 어디를 통해요? 피를 통해서 날라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심혈관계는 3가지 제품, 우리 제품에가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코엔자임 코핀1 3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 오메가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후라바놀 C300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코엔자임 Q10은 심장이 쿵쾅 쿵쾅 뛰도록 해줘야 돼요. 예, 심장이 힘이 없어서 협심증이 걸 힘이 없으면 열심히 뛰어. 열심히 뛰는 게 좋아요? 천천히 뛰는 게 좋아요. 예, 혹시 시골에서 우리 마중물 넣고 펌프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펌프질 할 때 처음에는 물이 없으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물이 다 채워주면 쓱쓱해도 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심장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움직여야 되는데 24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조효소가 나오다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뛰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점점 없고 연세 드시면 뭐가 돼요? 내가 심장이 너무 애쓰는 거야. 그래서 협심증이 걸리고 예, 열심히 못 품어주니까 모세혈관이 점점점 막히기 시작하고 그죠? 네, 그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근데 이 코엔자임 Q10에도 이제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코키논 30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 가면 코키논 100이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만약에 코키논 30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인데 이분이 그 증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두 알씩 드시게 해줘도 되겠죠. 예, 저희 남편이 요즘에 혈압이 자꾸 올랐대요. 네, 그래서 제가 코엔자임을 2병을 보내놓고 아침에 2개, 저녁에 그래도 혈압이 안 떨어지면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코키논은 심장을 열심히 뛰게 하는 영양소다. 예, 그리고 자, 이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혈액이 많은 사람들이 끈적끈적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까지 들어있다고요? 설탕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탕물이 끈적끈적해요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끈적끈적.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제일 먼저 안 좋은 곳이 눈이죠. 예, 눈에 이제 그 아주 미세한 혈관을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백내장이 먼저 오고 나중에는 발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가락 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술하고는 하죠. 네, 근데 수술을 안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뭐를 해요? 오메가3를 열심히 드시는데 오메가3는 아시다시피 오메가 369라는 거 외국 갔다 오면 사오더라고요. 오메가 369 큰 병에다 이렇게 오메가 3 있고 6 있고 9이 있대요. 이걸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육군은 너무 많아요. 나물 무쳐 먹죠. 맨날 뭐 볶아 먹죠. 막 그러죠. 그 육군은 너무 많아요. 근데 원래 1대4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1대 30 뭐 1대 100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오메가3가 부족하고 나머지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오메가3에는 EPA와 DHA가 나눠져요. 오메가3에. 근데 오메가3의 EPA는 혈행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성도 가능해요. 들기름도 가능해요. 혈행 개선은. 근데 오메가3의 가격은 어떤 오메가3가 가장 좋은 거냐? 예. DHA가 얼마만큼 들어있고 얼마만큼의 고순도 DH가 들어있느냐가 가격을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DHA는 우리 이 환경에서 어디에 나오냐? 모유에 있어요. 엄마 저자에.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 등푸른 생선에 있어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있으니까 막 표범이랑 막 큰 거, 물범 같은 거, 또 상어 뭐 이런 거 잡아다가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겠죠. 근데 지금 바다가 너무너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중에서도
이 고기들은 전부 큰 고기들은 작은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정제어유, 그것도 청정 지역에 정제어유를 쓰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한번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중 증류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또 하고 걸르고. 그래서 임산부 어린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얼만큼 들어있어요? 하루에 470mg 들어있어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오메가3를 드시게 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오메가3가 양을 한번 보세요. 너무 미미해요. 근데 실제로 그 양 자체도 그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메가3가 제 혈액을 완전히 개선했어요. 제가 손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이제 그래도 간부였다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비벼도 속에서 그 찬 기운이 올라오니까, 혹시 그런 분 있었어요? 예, 찬 기운이 올라오니까 제가 악수하면 제 손 차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래요. 무슨 손이 이렇게 차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는 완전히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되면서 발뒤꿈치 갈라진 게 마무리됐고 제 손이 지금은 오 따뜻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예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혈관의 벽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혈관의 벽이 점점점 두꺼워져서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밥 먹다가 하고 병원 가다가 죽었대. 제 친구 신랑이에요. 네, 그랬어요. 아주 건강했대. 그래서 이 혈관이 점점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 뇌졸중인데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안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혈류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안으로 터져서 피가 소통이 안 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30분 안에. 얘가 죽상동맥경화예요. 왜 생기냐고요? 안쪽으로 부풀려져요. 그것들이 뭐냐면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전부 모여서 혈관 벽을 계속 두껍게 만들어요. 근데 후라바노 C300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설명을 하고 들어왔어요. 네, 혈관이 두꺼워진 것들을 이 활성산소가 여기에 차 있는 것들이거든요. 차 있거든요. 그러면 후라바노 C300이 꾸준히 드시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요. 오메가3는 그냥 저는 이렇게 편하게 설명해요. 우리 그 생선 기름이, 그러니까 돼지 고기, 육고기하고 생선이 있는데 육고기는 우리가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더 뜨겁죠. 사람이 체온보다 뜨겁죠. 육고기를 먹으면 우리 체온에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찬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옹고되겠죠. 설거지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생선은 물속에 들어있어요. 물속에 차갑잖아요. 그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뜨거운 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 쓱 지나가는 거랑 똑같이 혈관을 샥 청소하고 지나가는 게 오메가3 열립니다. 그럼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해내요. 여기가 우리가 식이섬유를 넣어주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을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빼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심혈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9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제품이 뭐예요? 소화기계죠. 네, 소화기계인데 소화기계 제품이 뭐뭐 들어있어요? 자, 알로엔즈, 알로엔즈, 헤파실,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이고 얘는 프리바이오틱인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죠? 네. 자, 알로엔즈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설명에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비타민 B군들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 몸에서 저 효소들을 만들어요. 근데 내 몸에서 못 만들어요. 근데 당장에 소화가 안 돼.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효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로엔즈에는 미국에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에요.
예, 강력한 소화제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은 식약청이 원재료 이름을 써라 그래서 알로엔즈라고 써놨어요. 알로에에 베라를 넣어서 위산을 조절을 하면서 아까 그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한국 사람들 우유 먹으면 소화 잘 안 돼요. 락타제 효소까지를 넣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화 안 되면 약 먹지 말고 그냥 2알씩 밥하고 같이 드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시켜봤는데 진짜 소화 잘 시켜요. 그래도 소화 안 되면 하나를 더 드세요. 그냥 괜찮아요. 거기 우리 피부 미용에 좋으려면 몇 알 먹게 돼 있어요? 예, 4알. 그죠? 예. 근데 그냥 이 소화 안 돼요. 이 말을 못하고 식약청 들어올 때 그렇게 못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 책자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소화를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실제 내막은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제로 쓰시면 되고요. 자, 헤파실은 뭐예요? 헤파는 간이고 실은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은 엉겅퀴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헤파실에는 실리마린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예, 보조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심황 추출물, 블루코리 추출물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은 간 때문에 드셨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좋아지시다. 예, 뭐 실리마린은 아니 헤파실은 예, 저기 우리 가정주부들은 남편들이 잘 안 주려고 해요. 술이 너무 세져요. 그죠? 예, 술이 너무 세져요.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은 유산균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몸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장내에 있는 인체 미생물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무슨 병이 올 건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그래서 그게 나사도 참여되어 있는 게 우주인들이 가서 이렇게 무슨 코로나처럼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중간균도 있어요. 자, 20대, 60대, 20. 네, 이렇게 서로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유해균인 대장균이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중간 애들은 이 나쁜 쪽으로 전부 다 힘을 합해줘. 예. 그래서 이 장 내 균형이 깨지니까 특히 뭐만 먹으면 문제가 오는 과민성 대장들의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내가 뭐만 먹으면 이 균형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유산균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 A 사건 10년만 원이라고 그게 더 좋다고 누가 오래 먹는다 하대요.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떤 균을 썼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유산화의 유산균은 가장 최고의 균을 쓰죠. 예,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BB12. 예, 그 뭐냐면 이름이 배영희. 예, 이렇게 있다고 쳐요. 배영희. 그래 이게 다 있어야 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람노소스 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유산균 선전할 때 질을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 하고 소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성 건강에 유산균. 자, 람노소스는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여성 건강에 충분히 도움을 주는 균이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말리스, 뭐 지지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둘이 합쳐지면 최고의 장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100억 마리가 어느 기준이냐?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먹어서 나갈 때 재봉균이 100억이라고 했어요. 싹 해결하고 나갈 때 최종적으로 쟀던 균이 100억 마리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저희는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먹어서 위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에서 일을 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한 모금만 먹었는데 이게 진짜 좋아.
실제로 우리 손주들이 장염이 걸렸는데 2포씩 몇 번 먹이니까 싹 끝났어요. 유치원에서 아니 이렇게 빨리 나을 수가 없대요. 진단서를 떼오래. 진단서를 줬어요. 예, 이틀도 안 가서 그 심한 장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이 균이 최고의 균을 썼다는 거고요. 자,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는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와요. 야채 이렇게 샐러드 해놓고 맨 위에다가 마지막에 하얀 가루 쫙 뿌려요. 하얀 가루가 뭐예요? 네, 프리바이오틱스래요. 우리 식이섬유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식이섬유 화이버지를 잘 못 먹었어요. 제 원래 병이 변비라 했잖아요. 물을 진짜 안 먹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화이버지를 조금만 넘쳐 먹으면 저는 또 금방 변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장의 형태가 어떤 사람은 이게 큰 사람 있는가 하면 저는 이게 좁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변비가 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루에 2리터 물을 500cc 우리 보틀병에다가 티스푼으로 1스푼 넣고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하루에 4병을 먹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지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화이버지가 거기 써진 대로 2스푼을 먹고 아이고 나 못 살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않아요. 장의 형태 때문에. 만약에 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식이섬유가 약이에요. 거기 써진 대로 2스푼, 어떤 분은 그 뉴트리밀이 안에 들어있는 그 숟가락으로 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일반 숟가락으로 2개 드셔도 돼요. 그래도 과민장이신 분은 그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완전히 아주 따봉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나 못 먹겠다 그래서 제 파트너 남편을 주고 싶은데 남편이 뭐 이렇게 이상하다고 도저히 못 먹겠대. 가라앉는 거는 불용성이고요. 위에 떠 있는 거는 수용성이거든요. 이 불용성이 들어가서 장의 환경을 이렇게 뻑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리하잖아. 요리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계란말이에 풀 때 같이 넣고 된장국에 싹 넣고 그 남편이 갑자기 우리 집밥을 먹으면 화장실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그래서 새끼를 다 집으러 오는 거야 이제. 어떡해요. 삼식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실직거를 한 거 다시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준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지고 다니면서 드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 고쳤어. 보너스 500만 원 이랬다고 친정에 갖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정해준 것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화이버지는 특별히 변비 있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씩 하고 과민장 있으신 분들 양을 좀 늘리고 설사하신다. 헬스팩 먹었는데 설사예요. 그러면 화이버지 양을 많이 넣어서 그 설사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령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눈영양제 비전엑스는 요즘에 나시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도 비전엑스 양 자체를 바꿔주시면 돼요. 또 후라바놀 시산백 같은 게 요즘 성형이 유행이잖아요. 눈 쌍꺼풀하고 한 일주일 동안 토도 부어 다니면 좀 가서 쫓아가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후라바놀 시산백 메가로 쓰세요. 3일이면 싹 없어집니다. 내 몸의 염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인셀리전스 기술을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전달해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나 이제 폴리C 같은 경우는 일반 비타민 C는 2시간이면 효력이 사라져요. 저희는 다양한 비타민 C를 넣어서 12시간을 지속하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산화력을 더 높여주는 게 폴리C 공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비타민 C하고 다릅니다. 근데 비타민 E는 또 뭐냐면 우리 E프라임이잖아요. 토코페롤이에요. 저는 언제 쓰냐.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한 마리 자꾸 까먹어. 진짜 왜 자꾸 까먹고 막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막 그러면
네, 우리 애들이 엄마 이프라임 좀 드시지요. 그래요. 네, 이프라임 2알씩 드세요. 네, 진짜 막 놓고 다니던 거 없어져요. 오메가3도 좋아요. 근데 이프라임도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이프라임은 이 모세 혈관 중에서 미세한 혈관들을 뚫어요. 그래서 아까 기억력, 뇌에 있는 혈관, 그 다음에 요즘에 스텐트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심장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프라임 들어가서 그것들을 청소를 해요.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는 이 비타민 E는 들어가서 막 파어요. 그리고 C는 뒤따라 들어가서 청소하고 끌고 나와요. 파하고 끌고 나오고. 그래서 둘이 미용 비타민.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가지고 그냥 같이 놓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제품에 빠져 계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 고객이 일한다고 했는데 먹어보고 일할게 그랬는데 효과가 없어. 나 먹었는데 내가 테스트팩을 먹었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하고 난리 났어. 그거는 헬스팩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하신 여러분의 문제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 헬스팩 자체가 우리 유산화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코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캡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알맹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싸움 할 때 눈을 어떻게 뭉쳐요? 뭉쳐서 던지죠. 눈 뭉치는 원리로 굉장히 무거운 것이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뚝뚝 끊으면 다 끊어지고 헬스팩 이게 알맹이 못 먹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놓고 칩니다. 숟가락으로 3번만 치시면 가루 돼요. 그 이유가 코팅을 안 해놓고 눈 뭉치는 원리라 잘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밥 들어가 그러니까 부문 열어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일을 잘 못해. 위가 이것이 열고 닫고를 잘 못해요. 그 제품이 들어갔는데 얘가 우리가 흡수율이 96.1%인 이유는 이 손에 물 묻은 상태로 집으면 어떻게 돼요? 녹기 시작하죠. 입속에 들어갔어. 식도에서 녹았어요. 생각해봐요.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녹았어. 얼마나 머리 아프죠. 저도 처음 이 사람 만나서 운전하다 내려서 토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밥 먹기 직전에 먹고 누군가가 대신 밀고 내려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만 바꿔주세요. 도중으로 바꾸든가 직전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오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설명이 없으면 나 이 사람 먹고 나 죽을 뻔 봤어. 다시는 이 사람 보기도 싫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전달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고객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품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죠. 그리고 그냥 칼슘과 아까 글루코산 빠졌는데요. 칼슘은 이게 뭐죠? 칼슘 1%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나 이런 분들은 이 1% 칼슘이 신경 안정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슘 메가요법을 권해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행사 진행이 있어서 제가 5분 초과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